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 지역에서 이틀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주시는 27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3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발생한 확진자들의 접촉자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선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확진자 중 1명이 금강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확인돼 원주시는 교사와 원생에 대한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원주에서는 지난 26일 확진자 6명이 발생했는데요. 원주시는 현재 지역 감염 확산 경로를 경기도 여주시의 장애인 요양시설인 라파엘의 집과 봉산동의 토담식당 두 가지 분류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개인 위생 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시민에 당부했습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도내 대학들이 대면 수업 재개에 나섰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최근 긴급 교무회의를 갖고 다음 달부터 제한적인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학부와 대학원의 교과목 정원이 30명 이하인 이론과 실험, 실습 과목을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앞서 한림대와 상지대, 강릉 원주대 등도 이달부터 학생 수 등에 따라 대면 수업을 병행해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속초의료원이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설치하고 설악권 유일의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합니다. 지난 2월 속초 지역 분만 산부인과가 폐쇄되면서 지역 임산부의 원정 출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인근 인제군과 고성군, 양양군이 운영비 지원을 받아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전문의 2명씩이 상주하고 마취 분만 간호사를 영입해 24시간 운영합니다. 삼척 맹방지역 항만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삼척 블루파워가 항만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는 1단계 침식 저감시설 설치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치 계획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1단계 침식 저감시설 설치와 설치 전까지 방파제 공사를 중단할 것 등을 산자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26일 오후 1시 50분쯤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서 밭일을 하던 69살 A씨가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턱 부분을 쏘인 뒤 심정지를 일으켜 강릉 지역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 구도심 일대를 근대 역사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사업 계획이 문화재청에 서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남은 과정은 또 무엇인지 이슈앤피플에서 짚어보죠. 박종주 원주시 역사문화박물관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에 통과된 근대 역사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이상 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동산문화재를 근대문화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공모사업은 이런 근대문화재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그 면적 단위로 문화재로 등록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된 가톨릭 센터, 그리고 시공간 문화극장 원주극장과 더불어서 중앙동 일대에 건립된 4개의 단관극장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카데미 극장, 그리고 강원도 최초의 호텔, 그리고 원주 최초의 대중목욕탕인 금성호텔하고 금성탕, 원주 최초의 산부인과 병원인 청산병원, 이런 12개의 건축물을 그 문화재로 등록해서 보존하고 활용하겠다라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일단은 서면 심의를 통과했고 이게 최종 선정이 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훼손되고 멸실돼서 이제 사라지는 것을 우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근대 건축물들이 대부분 지어질 때는 50년, 100년 전에 지어질 때는 그 당시에 뭐 최고의 건축물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이제 그 노후하고 또 이제 용도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건축주들은 이제 빨리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들을 이제 짓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땅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소멸의 위기에 있는데 우선 그거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모두 이제 364억 원 정도의 그 재원이 필요한데, 이 예산의 그 절반인 182억 원을 이제 국비로 지원받고, 4분의 1은 도비로 지원받습니다. 모두 뭐 70% 정도를 이제 그 국토비를 지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주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요. 또 이 지원받은 사업비들은 시설 그 건축물들을 매입할 수도 있고 또 매입한 다음에는 시설을 보수하고 또 개선하는 데 이제 사용되고요. 그리고 또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이 건물들이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 사업도 함께 병행합니다. 자,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최종 선정까지 남아있는 단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우선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이 11월 초에 현장 실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실사가 끝나게 되면 종합 평가를 하고 그 종합 평가에서 뭐 문화재로 등록할 만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그런 건물들을 문화재로 이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년이죠. 2021년 11월 달 이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고 그런 사업인 만큼 앞으로 1년 동안 그 엄격한 그 심사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종수 원주시 역사문화박물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내 첫 협동조합 택시가 출범했습니다. 춘천 희망택시 협동조합인데요. 일반 택시와 다르지 않지만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정책 브리핑 장진철 기자입니다. 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좀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천시청 대중교통과 택시화물 담당 한대희입니다. 예, 일단은 그 협동조합 택시, 이 춘천 희망택시라고 하면은 아주 좀 생소한데 좀 협동조합 택시가 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업계에는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택시도 법인 택시의 하나인데요. 다른 점은 회사의 경영을 운송사업자 대표가 아닌 조합원들이 각각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모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춘천 희망택시 협동조합은 49명의 조합원이 각 4,300만 원의 출자금을 출자하여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기존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들 중에서 이 가입을 원하시는 이 분들이 조합비를 내고 들어온 거죠? 네네. 그러면 좀 어떤 효과가 좀 기대가 될까요? 우선은 협동조합 택시의 효과는 운수 종사자들의 생활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경영자들이 우선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운영비 절감 부분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될 것이라고 춘천 희망택시 협동조합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덧붙여 협동조합 택시 같은 경우 조합원들이 출자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사고 발생도 많이 줄어든다는 타 지자체의 경우로 봤을 때 공익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기존 법인 택시 회사에서는 이 산학금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 산학금 제도가 전액관리제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네네. 이 전액관리제와 이 산학금 좀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액관리제와 산학금의 제일 큰 차이는 운송 수익금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제일 큽니다. 산학금제 같은 경우는 노사가 운송 수익금을 일정 금액 정해놓고 정해진 금액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운수 종사자가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정해놓은 금액을 입금하지 못하면 운수 종사자가 본인의 돈을 채우거나 급여에서 삭감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운수 종사자들이 생활이 불규칙적이 돼 양대 노조에서 운수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전액관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산학금제하 세금 신고 등 명백하지 않음을 인지한 정부에서는 운수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명백한 세금 관리 등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전액관리제는 운송 수익금 전액을 운송 사업자는 수납을 해야 되고 운수 종사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받아가는 건 노사 임금 협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입금이 명백해지면서 사측에서는 공제하는 부분이 발생하여 운수 종사들의 수입이 줄었다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춘천 희망택시 협동조합은 운영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어려움들이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도내 첫 우리 협동조합 택시가 다음 달 1일 이 본격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 춘천시가 협동조합의 도시인데 이 협동조합 택시 정착을 위해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신가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 춘천 희망택시 협동조합 조합원들을 집중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은 무엇보다 상호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여 준비할 때부터 교육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정부에서는 협동조합을 운영 중이거나 준비하는 곳에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협동조합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2021년 새해 일출과 일몰을 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상품을 선보입니다. 12월 31일 오후 4시 50분에 출발하는 연말 일몰 상품과 내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전 7시 10분에 출발하는 일출 상품으로 4편이 출시됩니다. 코스는 양양공항을 이륙해 포항 상공을 경유하고 다시 양양에 도착하고 탑승 가격에는 강원 특산품이 포함된 음식이 제공됩니다. 일출 일몰 상품은 11월 9일부터 플라이강원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화천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관광 자원을 한층 강화합니다. 화천군은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지역의 관광 자원에 대해 관광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8호호에 유람선을 투입해 평화의 댐을 오가는 관광 상품을 선보이고 평화의 댐 하류 오토 캠핑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한안면 거래리에 지역 명물로 꼽히는 사랑나무 주변을 정비하고 상서면 토고미 자연학교에는 어린이 전용 쉼터를 만듭니다. 이와 함께 모든 등록 음식점 615곳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업체 등과 평화 관광 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 교육 정책에 대한 최고 자문기구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26일 도교육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문희 전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을 제10기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 강원도교육청의 내년도 주요 정책과 업무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교육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포스코건설과 원주소방서가 지역 내 화재 취약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두 기관은 26일과 28일 이틀간 원주시 학성동과 불현문에 위치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곳을 선정해 청소와 폐기물 수거 봉사 활동은 물론 도배와 외벽 도색 등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과 원주소방서는 이와 함께 주방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호저면 등 200여 가구에 가스레인지 타이머 설치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백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태백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태백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사업이 최근 이사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태백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폐목 등 미이용 산림을 원료로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것으로 생산된 에너지는 스마트팜과 지역 난방에 사용됩니다.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